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저희는 길거리에 쫓겨나다시피 했고, 외가 쪽에서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 정말 작은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를 먹여 살리고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긴 했지만 원망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만 도망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공부하고 1차, 2차,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군대를 먼저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매년 개정되는 법이라든지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한테는 제대 일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올 게 뻔했어서 그냥 제가 깜짝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집을 찾아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에 다른 사람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있네? 아, 맞다. 우리 이사했어. 그쪽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증금 올린다고 해서 이사했어. 오빠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근데 오빠 휴가 나왔어? 오늘 제대했다. 나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망했네. 제대했어? 웬일이야, 말도 안 하고. 고생했어, 오빠. 내가 집 주소 찍어줄게. 나도 알바 끝나고 빨리 갈게. 얼른 와. 동생이 보내준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2층으로 된 주택이더라고요. 저희가 1층에 거주하고 집 주인이 2층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과 말소리를 들어보니 집 주인인지 늙은 놈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연희씨, 밤새 잘 있었나? 나 안 보고 싶었고? 애들 오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올라갈까? 어머니 허리에 손을 감싸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누구 덕에 그만한 돈으로 여기서 지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인기척을 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와 집주인 놈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윤우야, 너 어떻게 왔어? 윤정이가 주소 알려줘서 왔어요. 어머니, 저 제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뭐 아들 하나 있다더니 제대했나 보구먼. 아주 잘생겼네. 내가 위층 집주인일세. 잘 지내보자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곧바로 일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꼭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요. 군입대 전에 같이 공부하던 형이 있는데 형은 자격증을 따고 1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고서 바로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저 제대하고 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형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고 푹 쉬다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 아주 쏠쏠하게 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경매 물건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절절매는 어머니 모습도 이제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는데 또 집주인이 어머니한테 찝쩍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치더라고요. 뭐예요? 남의 집 앞에서. 짜증난다는 앙칼진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여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세입자분이시구나? 되게 잘생기셨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주인이 표정이 아주 밝아지면서 딸을 맞이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진짜.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나 내일 해장국 끓여줘. 술 많이 마셨어? 속 망가진다고 술 조금씩 마시라니까. 잔소리 그만해. 진짜 짜증나. 아, 알겠어. 아빠가 미안해. 자기 딸한테 찍소리 못하고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 올라가는 집주인을 보니 웃기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새들어 산다고 무시하는 집주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아끼는 자기 닮아 싸가지가 없는 딸을 꼬셔서 차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집 딸내미를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니 제게 조금씩 호감을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녀의 호감을 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술 취해 집 근처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랑 바람이 나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 놈은 그냥 잊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그 남자친구 이해가 안 되네요. 나라면 애지중지하며 엄청 아끼고 잘해줄 텐데. 정말요? 제가 예뻐요? 저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 고마워요. 예쁘다고 말해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랑 바람나서 저 완전 자존감 바닥이었거든요.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예뻐요. 들려요? 너무 예뻐서 저 심장 엄청 크게 뛰고 있는데. 그녀는 제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몰아 얘기했어요. 키스 해도 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키스를 했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 옷깃을 붙잡더라고요.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와서 당황스러운 정도였어요. 이제 천천히 공을 들여 확실히 꼬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벌써 그녀는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이 분위기가 한몫한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느라 집에서 나오는데 그녀가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답장 안 하냐고 제게 팔짱을 끼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못 봤다고 지금 보려고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집주인이 보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주인은 제 멱살을 잡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어디서 내 딸한테 찝쩍거리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다 손을 대? 자기 아빠를 밀치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당장 사과해. 뭐? 너 왜 그래? 아빠 속상하게 할래? 사과할 때까지 나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알아. 가자 오빠.
진이야! 다급하게 딸을 부르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 아빠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잘 얘기할게. 일단 나 출근할게.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딨어? 오빠가 뭐가 어때서? 신경 쓰지 말고 출근 잘해. 알겠지? 갔다 올게. 그 이후로도 그녀는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했고 집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둘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쫓아내기 전에 내 딸이랑 그만 만나. 저 쫓아내시면 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 따라 집 나오래던데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 참, 진이가 밤에 참 끝내주더라고요. 뭐? 너 미쳤어?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제 멱살을 잡으며 흥분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이야,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이 뭐라 그랬냐면 됐어. 내가 제발 그냥 좀 놔두라고 했지. 아빠 딸 안 보고 살고 싶어?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형한테 부탁해서 다른 집 얻을 보증금을 빌렸고 형은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빡세게 일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했고 집주인도 별말 없이 빨리 꺼지라며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연락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화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더 열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서울 쪽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친구놈한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면 괜히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투룸이라 크게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친구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괜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곧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친구가 마중 나와 친구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안은 무슨. 나도 맨날 너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렵다고. 언제든 얘기해. 고맙다. 여자친구분한테 괜히 미안해서. 괜찮아. 우리 여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서울 온 김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기 맛집 많아. 이 형이 쏜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랑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여친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꽃 한 송이랑 조각 케이크 그리고 바디로션을 사서 갔어요. 친구 여친한테 괜히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친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승혁이 친구 김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신다던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받으세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꼭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기분 좋네요. 내가 저번에 꽃다발 큰 걸로 사줬잖아. 한 3개월 됐나? 여자들은 꽃 한 송이라도 자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잘 기억해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여친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랑 친구 여친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면접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면접 보느라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뒤척이는데 팔에 뭔가가 걸려서 눈을 떠보니 아니 친구 여친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친구가 이 모습을 봤다간 무슨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기 친구 여친은 뒤척이면서 제 품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기 수련씨. 어머, 미안해요 하준씨. 오빠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승혁이는요? 오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오빠 오면 족발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빠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씻고 나와야겠어요. 운동하고 와서 땀 많이 흘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씻으시게요? 네, 그럼 저는 방에 좀 있다가 나갈게요. 네, 제가 족발 주문할게요. 혹시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친구 여친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방에서 마음을 진정 좀 시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행히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 족발 시켰는데 잘 맞춰왔네. 안 그래도 배 겁나 고프다. 수련이는? 수련씨? 씻는다고 하던데? 나는 밥 먹고 씻어야겠다. 힘들어. 고생했다. 족발도 왔나 보다. 때마침 족발이 도착했고 저는 족발을 받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족발 빨리 왔네요. 친구 여친은 나시의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앉았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먹자. 배고프다. 족발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요즘 매일 취업 준비하느라 술을 안 마셨었는데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며 족발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하준아, 우리가 너가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는 거면 얘기해줘. 내가 준비해서 줄게. 안 그래도 나도 너무 오래 신세져서 미안했거든. 아니, 돈은 괜찮아. 편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부탁?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좀 달라. 서로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해볼래? 그게 무슨... 야, 이 자식아, 너 취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자친구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하준씨,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하준씨만 괜찮으면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 여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장난 그만해요. 장난 아니야, 새끼야. 너는 완전 땡큐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이런 로망 한 번쯤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준씨, 잘 생각해봐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술이 취했고 아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여친을 생각해보면 저야 물론 하고 싶죠.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게 쉽나요, 어디? 고민에 빠져있는 순간 친구랑 친구 여친이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다가 친구 여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끼어들으라는 듯이요. 자기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옆으로 밀고 친구 여친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보냈어요. 가끔 친구가 일을 가고 집에 둘이 있는 날이면 둘이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져 앞으로도 이런 걸 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밤을 우리는 정말 밤새 뜨겁게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걸 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하면 서울 가서 지낼 텐데 친구 커플이랑 다시 한번 이런 걸 기대해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그 좋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또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하면서 저는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공격적인 투자 성공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돈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님들의 돈 관리를 하며 투자를 성공해서 불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소문이 났고 돈 많은 사람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등 많이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좋은 형님이 계신데 제가 투자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큰 재미를 보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고맙다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물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건물이었어요.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제 건물이 딱 중앙에 있는 상황이라 구입했던 비용보다 몇십 배가 뛰어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른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세를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건물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1층에서 가게를 하시던 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나가게 되어 1층 한 곳이 공실이었고 일주일 지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나쁜 편도 아니고 제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계약을 하러 나가 임차인을 만났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일을 하면서 접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를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원 없이 여자를 만나며 놀아보고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생각을 한 제가 그 여성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금전적 여유도 굉장히 많고 놀 만큼 놀아봤고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내 생활 즐기는 게 좋아. 결혼은 딱히 생각을 안 해봤고 여자도 종종 만나긴 했지만 다들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진지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처음 본 순간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심장이 너무 두근대더라고요. 아, 제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 여성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어요. 업종을 카페로 하신다고 하던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커피랑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하고 카페 창업을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중에 결혼 자금 해야지 생각했던 돈이랑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 주셔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물 건너갔죠 뭐.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남자친구가 없다고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계약을 완료했고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종종 찾아가서 잘 되어 가고 있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친절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덕분에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며 오픈하면 꼭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쁜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도 제게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난 후 그녀는 가게를 오픈했고 저는 화분을 하나 주문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축하드려요. 어머, 감사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화분까지.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저희 건물에서 잘 되시길 바래서 준비했어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커피랑 디저트류를 잔뜩 주문을 했고 지인들 초대해 나눠줬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장사가 좀 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밝았던 그녀 표정이 종종 어두워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매출이 엄청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던 그녀였는데 사정이 많이 어렵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생각해서 임대료를 6개월간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다들 어려운 시국에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게 마감을 하고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씨, 사장님, 오늘 마감했는데 내일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해드릴게요. 왜 혼자 이러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냥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사장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3달 가까이 임대료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천천히 형편 나아지면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인하까지 해줬는데도 참 죄송하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요즘 다들 어려운데 뭐 금방 좋아질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녀의 신세한탄을 들어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고백을 할까 싶다가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괜한 말을 꺼내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녀가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회인가 싶어 알겠다고 했고 4층에 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저는 술이랑 안주를 준비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우리는 술을 한 잔씩 하며 얘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으려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힘든 건지 가게를 그만하겠다는 말까지 하다니. 민주씨, 많이 힘들어요? 내가 임대료는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대신 민주 씨가 저한테 다른 걸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저랑 같이 저녁도 먹어주고 술도 마셔주고 전 그거면 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민주 씨한테 고백하고 싶어도 힘든 사람한테 괜한 짐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는데 저 민주 씨 좋아해요. 이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더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다정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게 됐는데 제 상황이 이러니까 괜히 사장님 돈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고 힘들었다는 그녀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씨, 아까 뭘 하면 되냐고 그랬죠?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우리는 제 공간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배달앱에 등록을 하고 배달도 하면서 SNS 홍보도 열심히 하고 커피도 커피지만 디저트류를 여러 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녀와 저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최대한 일어서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반했어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제가 여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